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초여름의 시원한 바람에 실려오는 처녀들의 저잘거리는 소리가 담장 밖 붉은 장미만큼 아름답다. 어느 양반가 기아집 대청마루에서 나이든 부인 곁에 둘러앉아 길쌈을 배우고 있는 양반가의 교수들의 까르륵거리는 웃음소리와 힘없는 제잘거림은 또래 모임의 즐거운 한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쾌활한 처녀가 낮은 담장 너머로 뭔가를 발견한 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며 외쳤다. 저기 외눈 총각이 지나가네. 우리 동무 중 한 사람의 신랑감이라지 어머. 어머, 그러니? 어디 좀 봐. 이 소리에 처녀들은 너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나가는 총각을 쳐다보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러한 시끌벅적한 상황에서도 유독 한 처녀만이 얼굴을 살짝 붉힌 채 관심 없는 것처럼 요지부동의 자세로 길쌈에 열중했다. 이후로도 총각이 그런대로 인물은 좋다 하는 둥 외눈이라 안타깝다느니 하며 말없는 동무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총각에 대한 뒷담화가 이어지는 통에 이 시처녀는 마음이 불편했으나 차마 내색하지 못하고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같은 양반 신분이니 자신을 동무로 생각하여 이런 모임에도 불러주곤 하는데 다른 동무들에 비해 워낙 가세가 기울다 보니 불이 죽어 뭐라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나이든 부인의 만류로 가까스로 소요가 잦아들자 인왕자의 마음 역시 평정심을 되찾았다. 인왕자는 비록 선비 집안의 여식이었으나 주실 부모하여 어려서부터 오빠와 함께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어느덧 관연하여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앞서 놀림거리에 뒷담화거리가 되었던 여시총각은 인왕자의 미래 배필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낮에 있었던 소란을 이미 들어 알게 된 오빠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했다. 할머니, 어찌 하고 많은 신랑감 중에 하필 사고 묻히네 한쪽 눈까지 먼 총각에게 누이를 시집 보낸단 말입니까? 연전에 혼담이 들어온 철원 읍내 조진사댁 둘째 아들의 혼담을 받아들이시지요. 그것이 어째 말처럼 쉬운 것이더냐. 당사자가 한사코 여시총각에게 시집가겠다고 고집하니 원. 게다가 너도 알다시피 여시총각은 이웃에 사는 잔판댁 정부인의 친척으로 수년 전에 이미 구두로 혼약을 맺은 터였다. 할머니는 손녀를 키우면서 손녀가 행실이 조금 어긋난다 싶으면 훈육 차원에 이웃집 외눈 총각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는데 그만 그 소리가 대문 밖으로 소문이 나서 혼담이 들어왔던 것이다. 참판댁 안주인이 꺼낸 혼담이라 대놓고 거절할 형편도 아닌지라. 내심 그 혼담 자리가 탐탁치 않아 할머니 또한 더 나은 혼처로 손녀를 시집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보아온 총각에게 정이라도 든 것인지 손녀 인왕자는 마치 약혼이라도 한 것처럼 마음을 정한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나이가 차자 주변의 권유로 여총각과 인왕자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작수성례하고 신혼을 시작할 보금자리는 신랑의 부모님의 거처로 삼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뿐이라. 어쩔 수 없이 부부는 같은 동네 삼촌댁에 의탁해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다. 말이 의탁이지 삼촌 부부는 성정이 엄하고 인색하여 한시도 조카 부부가 쉬는 꼴을 보지 못했다. 그야말로 생활은 반머슴살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몇 해가 흘렀지만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시름만 깊어지자 아내 이시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이렇게 밤머슴처럼 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달리 살아갈 국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부인, 낸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라오. 허나 손에 쥔 것이 하나 없는데 도리가 없지 않소. 미안하구려. 서방님, 제가 푼푼히 모은 재물이 있으니 그것으로 본가로 들어가시지요. 아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어찌 산단 말이오.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지 않자 아내는 깊이 감추어두었던 보따리 속에 엽전 꾸러미를 꺼내 보였다. 아니, 이것은 이 많은 것을 어찌 모았단 말이오? 예, 지난 몇 년간 상리를 해서 틈틈이 모았어요. 우리 이 돈을 미천으로 새 출발을 해봐요. 뭘 하며 산들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해요. 부부는 삼촌네에게 작별을 고한 후 남편의 부모님이 거처했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이사했다. 아내 이씨 부인은 옷감을 구해 양반 복색의 새 옷을 지어 남편을 정갈하게 입힌 후 말했다. 서방님, 앞으로 살림은 제가 도맡을 터이니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에 내일부터는 옆마을 글방에 다니며 과거 준비에 전념하셔요. 남편은 새삼스런 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내의 결의에 찬 모습에 일면 수긍하였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더욱 부지런히 배를 짰으며 종종 새벽 달기 울 때까지 배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일이 허다했다. 남편 또한 아내의 덜컹거리는 배틀 소리를 벗삼아 글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부부는 꼭 이루고 말리라는 희망 아래 글 읽는 소리와 배틀 소리에 서로 의지하며 여러 해를 보냈다. 드디어 이만하면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남편이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나게 되었다. 결의에 찬 모습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부인, 내 돌아오지 않거든 과거에 낙방한 줄로 아시오. 낙방 고사가 무슨 낯으로 당신을 보겠소. 이에 남편의 마음가짐이 당연한 듯 수긍하며 아내가 말했다. 그래요. 저도 서방님이 돌아오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간 기울인 노력을 천지신명께서도 하신다면 설마 나쁜 결과가 나오겠는지요. 이렇게 떠나가는 남편을 아내는 동구밭까지 따라 나서며 남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떠난 남편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다 되어도 돌아올 줄 몰랐다. 매정한 분 같으니라고. 아니 떠날 때 낙방하면 안 보겠다는 빈말을 한 것이 나인데 설마 그것을 약조라 생각하다니 참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내는 남편이 보고 싶었으나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배짜는 일에 전념하며 남편을 기다렸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태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달이 찾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내의 심정을 알 리 없는 떠나간 남편은 해가 지나도 어떠한 소식도 없었으며 또 돌아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언젠가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금이 한양하리라는 꿈을 안고서 아들 양육에 전심전력하며 남편을 기다렸다. 이렇게 한 해 두 해가 더해지더니 기다림의 시간은 어느덧 아들이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도 지속되었다. 이씨 부인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고 고왔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희망이 원망의 마음으로, 그리움이 슬픔으로 변하여 이씨 부인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다. 그저 늠름하게 성장한 아들이 유일한 삶의 즐거움이었다. 외아들은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노고를 알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여 학문이 깊어졌으며, 인물 또한 준수하여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자연히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다. 어머니 이씨 부인은 아들의 과거치를 결심을 듣고 말했다. 아들아, 아무 성과가 없다면 생전에는 이 어미를 보지 않겠다는 각오로 단단히 준비하여 과거길에 오르거라. 이리 말하며 이씨 부인은 20년 전 남편이 떠나던 소회를 담아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 역시 굳은 결심으로,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자신이 생기기 전에는 과거길을 떠나는 것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셔요. 아들의 굳은 결심을 듣고 어머니는 아들이 믿음직스러웠으나 한편으로는 지난날 겪었던 일이 우려되었다. 배틀 앞에 앉은 이씨 어머니는 혼잣말을 되뇌었다. 어쩜 내가 괜한 말을 한 것인가. 예전 남편에게 한 말을 아들에게 똑같이 하다니. 참, 나도 여전하구나. 그이는 지금 살아 계시기라도 하는 건가? 떠날 때 결심이 아무리 굳을지언정 어찌 소식 한 줄 보내지 않는 것인가? 매정한 사랑 같으니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과거 급제만은 아닌데, 급제가 아니라도 좋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자신과 남편의 삶이 이리 배를 짜는 것처럼 서로의 시실과 날실이 되었으면 하는 애끓는 바람을 담아 한 올 한 올 엮어 배를 짜았다. 이렇게 또다시 한 해가 흘러 지난날 남편을 그리 떠나보냈듯이 하나뿐인 아들마저 과거길을 나섰다. 점점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 이씨 부인은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부디 몸성이 이 어미에게로 돌아오거라. 이렇게 몇 날 며칠 떠나간 아들 생각에 어머니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으며 아들이 이 소식을 전할 것만 간절히 염원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여러 날 이씨 부인의 집에서 배틀 소리가 나지 않아 다들 무슨 일이라도 난 것 마냥 궁금해하고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마을을 급히 말 달리는 사내가 있었다. 이 집 저 집에 들르며 누군가를 수소문하더니 이윽고 그가 향한 집은 바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이씨 부인 댁이었다. 사내가 노복을 불렀으나 이씨 부인은 내야 하는 법도에 따라 방 안에 들어가 방문을 사이에 두고 손님에게 용건을 묻자, 예, 저는 철원 관아에서 이방 일을 보고 있는 자입니다요. 이 댁 젊은 주인께서 이번 대과에 장흥급제하셨다는 공문이 내려와 전하려 온 것입니다요. 감축드립니다요. 이 말을 듣고 이씨 부인은 그저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굵은 눈물을 흘렸다.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 역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기쁜 눈물을 흘리던 중에 일각이 채 지나지 않아 저런 관아의 다른 이속이 찾아와 전혀 뜻밖의 말을 전한 것이다. 이댁 주인 어른 여선비께서 소가에 급제하셨습니다요. 아들의 대과 장원 급제 소식에 눈물 흘리던 이씨 부인은 순간 놀랐다. 아니, 여선비라면 설마
그이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이씨 부인은 이 상황이 믿기질 않았으며 더욱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은 더더욱 믿기 어려웠다. 그 많은 세월을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했다. 때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여선비는 굳은 결심으로 아내의 배웅 속에 과거길을 떠났지만 낙방하자 차마 고생하는 부인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가고자 금강산 한 암자의 몸을 의탁하여 공부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산중 생활 속에서 공부를 이어가기가 여의치 않으니 과거를 볼 엄두는 더욱 나지 않아.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 절간이 어느 고관대작의 행차에 부산했으며 여선비 역시 허드렛 일을 도우는 차에 고관과 잠시 마주치게 되었다. 아니, 자네는 여선비 아닌가? 어찌 자네가 이런 산꼴에? 여선비 역시 눈앞의 고관이 그 옛날 자신과 함께 과거 준비하던 동무님을 알고 반갑게 맞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지난 얘기를 나누었으며 여선비가 낙방 후 이리 절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숨 쉬며 말했다. 그때 낙방 후에 일이 됐던 게로구먼. 나는 그 후로도 몇 차례 과거를 치루어 이리 벼슬살이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조의 당상관으로 있다네. 친구는 이리 말하며 자신의 집에 들어와 마저 과거 공부를 이어가 뜻을 이루라고 여선비를 설득했다. 뜻밖의 친구를 만난 여선비는 염치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뜻을 이루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후로 여선비는 한양의 친구 집에서 기거하며 잠시 중단했던 과거 준비를 다시 시작했으며 일단은 소가에 응시하기로 했다. 친구의 도움 아래 여선비는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고 과거 준비에 매진하였다. 몇 해 후 여선비는 한양 성내에서 실시된 소가의 응시에서 결국 급제를 하였다. 초로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니 딱히 내세울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집에 돌아갈 명분도 생겼고 또 꿈에도 그리던 아내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부탁하여 저런 관아의 이속을 통해 연통을 하였던 것이다. 며칠 후 동네 어귀에는 두 과거 급제자를 위한 유가 행렬의 사면육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앞서 친구의 주선으로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20년 만에 만난 부자는 함께 아내와 어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향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전언을 듣고 이씨 부인은 꿈속에서나 일어난 일인 듯 기뻐하며 남편과 아들을 맞았다. 지난 20년의 무심한 세월이 찰나인 듯 여겨졌으며 더는 그리움에 한숨 짓지 않고 일가를 이루어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